지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저는 댓글을 꽤 오래 읽었습니다. 현실을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준 영상은 처음이었다. 보고 나서 잠을 못 잤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마지막 댓글이 가장 오래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1편을 올리면서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현실은 이야기했는데 해답은 드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답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제 눈앞에서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서 제가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100명 중 살아남는 한 명.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는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출 시장에 처음 뛰어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수출을 시작한 다음에 만들어야 한다. 아닙니다. 살아남는 딜러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이미 네트워크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내수 딜러로 5년, 10년을 버텨온 분이 수출로 넘어올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에게는 이미 오랫동안 차를 사고 팔아온 고객들이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매입처 딜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세를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실감하기 어렵습니다. 경매장에서 어떤 차가 어느 가격에 넘어가는지, 지금 시장이 뜨거운지 차가운지, 이 차가 저 가격이면 남는 건지 아닌지, 이걸 느낌으로 아는 사람과 아직 모르는 사람은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경험이 있는 분들이 수출로 넘어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어떻게 수출과 연결하느냐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차를 가져오는 것과 온라인에서 가져오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오프라인은 관계입니다. 오랫동안 얼굴을 맞대며 쌓아온 신뢰로 남들이 못 보는 물건을 먼저 봅니다. 전화 한 통에 좋은 차를 먼저 빼줍니다. 이 라인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속도입니다. 경매 플랫폼, 매물 검색, 가격 비교. 누구나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온라인에서 좋은 차를 잡으려면 남들보다 더 빠른 판단력과 더 정확한 시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오래 일한 분들은 그 네트워크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만의 진입 무기입니다. 저희 자리 바로 뒤에 한 분이 계십니다. 60대 중반이십니다. 매일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차, 렉서스, 그 계열의 차종만 전문으로 하십니다. 다른 차는 아예 보지 않으십니다. 국산차도 유럽차도 미국차도 없습니다. 오직 일본차 하나입니다. 처음엔 이게 한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영역을 넓히지 않을까? 왜 다양하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그 차종의 시세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연식, 어느 옵션, 어느 상태의 차가 지금 얼마에 팔려야 하는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바이어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요즘 시세가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러 옵니다.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퍼런스가 된 겁니다. 그 분야에서 기준점이 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전문화의 진짜 힘입니다. 넓게 아는 사람 10명보다 한 가지를 깊이 아는 사람 한 명이 시장에서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1%는 딱 한 가지 유형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보고 알게 된 분들을 통해 네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와 현지 경험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아는 한 사장님이 계십니다. 남미, 도미니카 공화국 쪽을 주력으로 하십니다. 이분의 배경이 특별합니다. 언어 관련 전공을 하셨고, 현지 언어를 90% 수준으로 하십니다. 원어민과 자연스럽게 대화가 되는 수준입니다. 그게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고요. 단순히 흥정이 편한 게 아닙니다. 현지 세관 담당자와 직접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통관이 막혔을 때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직접 해결합니다. 현지 규정이 바뀌었을 때 남보다 먼저 정보를 잡습니다. 바이어와의 계약서에서 불리한 조항을 스스로 찾아냅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비즈니스의 정밀도를 높이는 도구입니다. 될 수 있는 것과 안 되는 것, 그 경계를 언어로 직접 파악하는 사람과 브로커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받는 사람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현지 생활로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장님 이야기입니다. 과테말라를 기반으로 하십니다. 원래 미국 유학을 준비하셨다가 중남미에 정착하게 되셨습니다. 그 지역에서 7년을 사셨습니다. 처음엔 자동차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전부 자산이 됐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쌓는지, 어떤 경우에 관계가 틀어지는지, 이걸 책이 아닌 삶으로 배우셨습니다. 자연스럽게 현지 네트워크가 생겼고 그 네트워크가 자동차 사업으로 연결됐을 때 이미 토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강점은 현지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딜러가 아니라 현지인의 시각으로 시장을 읽습니다. 그 차이는 거래한 건 한 건에서 미묘하게 드러납니다. 세 번째, 대기업에서 기반을 다진 사람입니다. 이 시장 초창기를 만든 분들 중에는 대우자동차 출신들이 있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무역 실무를 배웠습니다. 회사 이름으로 해외 바이어와 거래하며 네트워크를 쌓았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왔을 때 이미 실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상태로 독립했습니다. 처음부터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라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준비를 마친 후 나온 겁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역 실무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그게 언젠가 당신의 독립 자본이 됩니다. 네 번째, 조직화와 분업으로 올라선 젊은 딜러들입니다. 최근 들어 눈에 띄는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젊은 중고차 딜러들이 수출로 넘어오면서 혼자 하지 않고 팀을 꾸렸습니다. SNS 광고, 조직적인 차량 매입, 금융 레버리지 활용, 인력 분업. 한 사람이 모든 걸 하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매입 전담, 영업 전담, 물류 전담으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이 방식은 개인의 한계를 조직의 힘으로 극복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인정하고 각자 잘하는 것에 집중한 겁니다. 이 네 가지 유형 모두 다릅니다. 배경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강점도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연결했습니다. 언어가 있는 사람은 언어로, 현지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경험으로, 오프라인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은 그 관계로, 조직력이 있는 사람은 그 시스템으로. 당신이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장이 힘들다는 것 저도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이 시장을 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 올라가는 건 천천히 올라가지만 어느 임계점에 가면 반드시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려온 자리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이게 시장의 순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가 신차를 못 받게 됐을 때 누가 그 시장이 그렇게 커질 거라 예상했습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해온 시장입니다. 지금 닫힌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거스를 수 없습니다. 차를 수입하지 못했던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차가 필요해집니다. 그 순간이 오면 준비된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위기 뒤에 기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를 잡으려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제가 관찰한 살아남는 딜러들에게는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나라에 모든 걸 걸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위기에 처하면 중동이 막힙니다. 그러면 발칸 쪽으로, 남미 쪽으로 시선을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리아가 닫히면 서아프리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4개 나라 정도로 분산해서 시장을 바라보는 시야. 이게 살아남는 딜러들이 가진 리스크 관리 방식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4개 나라를 동시에 공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처음엔 하나를 깊게 팝니다. 그 하나가 안정되면 인접한 나라로 넓힙니다. 그렇게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시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전략은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습니다. 평소에 쌓아둔 정보와 관계들이
타이밍이 왔을 때 실력으로 발휘됩니다. 얼마나 잘 준비했느냐가 결국 얼마나 잘 올라타느냐를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유형의 1%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순환과 분산 전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을 바라보는 당신에게 드리는 말씀은 하나입니다. 전문화하거나 조직화하거나 분업화하거나 이 세 가지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혼자 모든 걸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시장이 세분화됐고 경쟁이 정교해졌습니다. 한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깊어지거나 함께 움직일 팀을 만들거나 자신이 못하는 것을 채워줄 파트너를 찾거나 그 방향을 정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장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시장 위에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천천히 올라가고 임계점에서는 다시 내려올 것을 압니다. 그것이 순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지금 내려오는 구간에서도 준비를 멈추지 않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던 스시장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밥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을 쌓은 다음 세상에 나옵니다. 이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힘들다는 것이 지금 공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공부의 시간입니다. 호황일 때 들어온 사람은 시장이 알아서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불황에 버티며 배운 사람은 다음 호황이 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높이 올라갑니다. 60대 중반에도 저녁 9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그분, 7년을 남미에서 살며 언어와 문화를 몸에 새긴 그분, 월급 받으며 무역을 배우고 조용히 준비한 그분들 모두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은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것을. 나비 한 마리는 태풍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날갯짓을 합니다. 당신의 오늘 날갯짓이 다음 호황이 왔을 때 태풍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준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